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구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먼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장 성분은 첫 번째로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인지, 단어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단어의 기능이에요. 문장 안에서죠. 두 번째 특징은 뭐뭐어라고 끝나요. 예를 들어서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에 품사를 할 때 품사, 동사, 주어, 죄송해요. 주어 아니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였어요. 물론 이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땐 명사를 쓰고 어떨 땐 형용사를 쓴다든지 어떨 땐 동사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도 하나가 하나의 품사를 가져요. 네, 하지만 문장 성분은 한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두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가 뭉쳐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많은 인강도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은 강의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배워요. 되게 문장 성분을. 그럼 동사가 아니고 왜 수어라 그러냐? 이게 이제 의문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뭐뭐어로 끝나는다는 거죠. 문장 성분은 술,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 문장 성분이고요. 동사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수어부가 그러니까 수어가 여러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각각이 다 동사인데 다 합쳐도 또 동사라고 그럴까요? 그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might be kidnapped. 이렇게 문장 성분 딱 두 개요.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은 딱 두 개인데 이 주어가 있고 여기 수어가 있어요. might 조동사, be인 비동사죠. kidnap 일반 동사죠. 그의 일반 동사의 과거분 사용인데 주어와 수어로 구성된 두 개의 문장인데 이게 동사를 합쳐서 동사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동사라고 부르지 말고 수어라고 부르자는 거고요. 이제 하나씩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면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문장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문장의 주인이란 말이죠. 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는 그 당사자, 그 주인이 바로 주체예요. 주로 주어인 경우는 명사가 사용되는데 되게 명사가 앞에 관사가 붙는다든지 형사가 붙는다든지 뭐가 붙을 수 있고 뒤에 또 무슨 오브하고 전치사구가 또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로 명사 주변에 여러 단어들이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수어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성질을 나타내기도 해요. 대부분 방금 전에도 봤지만 동사 하나만 가지고 수어부가 구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동사가 있으면
앞에 무슨 빈도부사 붙는다든지 뭐가 붙고 아니면 앞에 뭐 조동사가 붙는다든지 뭐 뒤에 부사가 붙는지 한 네, 여러 가지 붙어서 수러부가 네, 구성이 돼요. 그 다음으로 말할 것이 목적어. 목적어는 수러부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수러의 대상. 수러의 대상. 네. 그래서 대상이 된단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대상이란 말은 어떤 행동을 당하는 존재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을 던진다 그러면 던진다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말은 네, 공을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게 목적이고 그걸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개 명사가 들어가요. 명사 앞에 물론 관사도 들어가고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 뒤에 무슨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게 대개 명사 앞뒤에 뭔가 붙어요. 대개 네,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호는 첫 번째는 주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보호,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보호예요. 네. 그러면 주어와 수어는 되게 앞에 있으니까 구분이 간단한데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되게 세 단어,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문장을 좀 써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I ate a sandwich.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I was angry. 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I가 주어고 두 문장 마찬가지죠. 주어고 두 번째 게 수어예요. 세 번째 있는 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가 헷갈리죠. 많은 학생들이 이게 헷갈리고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보어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어 그다음에 수어까지는 똑같아요. 동일한데 angry는 뭐고 샌드위치는 뭘까요?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보어일까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와의 관계를 보면 돼요. 샌드위치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나는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를 먹으면 나는 먹힌 게 아니라 먹는 행동만 하죠. 네, 먹히는 건 샌드위치예요. 네, I was angry에서 I와 angry는 두 개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화났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이건 지금 형용사로 보호가 쓰인 경우인데 뒤에 I was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었어. 그러면 a teacher가 I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네, 그래서 두 개 주어와 제일 뒤에 있는 거 이게 같으면 보고 다르면 목적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와 비교해서 주어와 같으면 주어를 설명하면 보호, 주어와 다르면 주어와 다른 존재면 목적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 중 하나가 영어는 문장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문장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조사가 붙어가지고 많은 말들이 문장 성문들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장 순서를 바꿔도 먹었다 나는 밥을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조사가 붙어서 먹었다 다가 붙으면 수어고 내가 나는 하면 가는 이런 게 붙으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밥을 하고 을이 붙으면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어 놔도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영어는 순서가 전부예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수어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독해를 별로 안 해본 학생들한테 시키면 제일 앞에 있는 걸 목적어로 놔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가끔이 아니라 아주 많이 생략이 돼요. 네. 앞에 나온 경우 생각해도 되고 물론 나인 경우도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어가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해석할 때 그냥 목적어부터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I ate a sandwich는 이거를 나를로 시작해요. 그냥 그래놓고 먹었다. 나를 먹었어. 오, 큰일 났네. 샌드위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먹었다. 샌드위치 강한가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순서가 전부다. 순서에 따라서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 수어, 보어의 순서를 제대로 지켜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문장의 형식,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를 공책에 써보시고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문장의 주체, 동작의 상태나 성질, 수어의 대상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쭉 써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간단한 문장을 갖다 놓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책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도 좋지만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해주세요. 똑같이 영어에서 문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 동영상을 꼭 소개해주시고 같이 공부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